알았지, 그지? 그러면 탄수화물은 이미 나왔고 A하고 B 중에서 자 B를 먼저 볼래? B는 지금 뭘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나왔어요. 자, 암모니아는 자 NH3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B는 CHON으로 되어 있는 친구고 이 두 녀석은 CHO로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럼 CHON으로 되어 있는 애가 누구죠? 단백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B는 뭐가 돼? 지방 혹은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에너지로 어때? 사용될 때 반드시 누구랑 반응을 할까요?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알았죠? 산소랑 반응을 하니까 이 CHO는 산소랑 어때? 조합이 되게 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런데 요 질소라고 하는 성분은 얘가 암모니아를 어때? 생체 내에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독성이 강한 노폐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 독성을 약화시키는 장소가 어디죠? 중요해요, 이거. 간에서 일어나요. 알았죠? 그죠? 간은 배설계가 아니고 뭐죠? 중요한 거는 소화계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죠? 그랬을 때 암모니아가 뭐로 바뀌나요? 요소로 바뀌어요. 맞지? 그지? 그래서 요소는 독성이 어때? 없는 거야? 아니면 약한 거야? 약한 노폐물이야. 독성을 약화시킨 거지, 그냥. 간에서. 맞아, 안 맞아? 자, 중요한 거는 요 대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물어보진 않지만 요소 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소 합성. 그럼 요소 합성은 합성자가 들어가니까 동화야, 이화야? 동화. 동화 대사야, 그지? 동화 작용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ATP를 소비합니다.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동화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요거까지 좀 같이 알아두자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떤 요소와 다른 노폐물을 어때? 물에 녹여가지고 어때? 콩팥으로 내보내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콩팥으로. 그치? 이때 소변의 형태로 체외로 어때? 배출이 되니 안 되니? 되죠. 그래서 이 콩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배설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A하고 B는 이산화탄소 아니면 뭐가 돼야 돼? 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산화탄소가 오줌으로 나가는 거 봤어? 병원 가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이산화탄소 오줌으로 못 나간다. 알았지, 그지?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콩팥으로만 나간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뭐가 돼야 돼? 폐로만 가야 돼. 얘가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고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물이 돼야 돼요, 물이. 아시겠죠, 그죠? 다만 폐로 갈 때는 어떤 상태로 가? 윤서야? 수증기 상태로 가고. 알았지, 그지? 콩팥으로 갈 때는 뭐로 나가? 액체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죠? 그럼 1번은 해결돼, 안 돼? 1번은 해결되지. A에다가 지방, 그지? B에다가 단백질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2번도 해결되지? A가 이산화탄소, B가 물, C가 요소. 자, 됐냐, 안 됐냐? 됐니? 올린다, 이거. 자, 3번 문제를 제가 볼게요. 자, 탄수화물과 A와 B를 구성하는 공통 원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맞아? 그러면 아까 이 B가 아까 뭐였었어? 단백질이고 얘가 지금 지방이었잖아. 맞아? 얘네들이 모두 갖고 있는 교집합이 누구냐면
초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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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니? 이해가 돼? 단백질만 갖고 있는 애는 질소지. 촌이니까 걔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어때? 셀렉트 해주면 되고. 자, 2번 자가 보자. 자, B는 아까 뭐 했었어요? 물이었죠, 물. 그치? 자, 물은 폐에서는 어떤 상태로? 기체 상태로,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써줘야 돼. 물이라고 쓰면 안 되고 H2O라고 써주는 게 더 정확한 거야. 알았지, 그치? 그러면 기체 상태로 나갈 때는 수증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고요, 그죠? 콩팥에서 나갈 때는 액체 상태로 나가니까 물의 상태로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됐어? 자, 암모니아는 콩팥에서 요소로 어때? 전환해? 아니면 간에서 전환해? 이거 주의하라고. 알았지? 이거 옛날에도 수능에서 많이 낚았어. 알았지? 출제 빈도가 높았다고. 자, 됐니 안 됐니? 자, 됐죠? 4번은 그냥 볼게. 자, B를 구성하는 원소. B가 단백질이지. 맞아? 그럼 기억은 뭐야? 뭐가 있어서? 단백질에만 있는 성분이 뭐냐고. 야, 내가 지금 성분이라고 물어보면 원소 뜻하는 거다. 질소지, 질소. 맞아? 그럼 질소가 있어서 세포흡을 통해서 최종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이외에 뭐가 만들어져?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소니까 N이라고 써도 되고 질소라고 써도 되고. 알았어? 얘는 화합물 뭐가 만들어져?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거죠. 암모니아 화학식도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지? 어떻게 된다고? NH3. 알았어요? NH3.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를 볼게요. A는 아까 뭐였었어? 이산화탄소, CO2. 야, CO2는 순환기를 통해서 폐로 이동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얘들아. 순환기는 하나의 단어로 어때? 얘기를 하자면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운반작용이라고 써줘. 알았지? 순환기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운반작용. 뭘 운반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양분과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알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 기체니까 폐를 통해서 어때? 버려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맞아, 안 맞아? 동그라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뭐죠? B는? B가 뭐야? 지방. 물. 그치? 얘는 H2O지. H2O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다시 이용될 수 있냐, 없냐? 물. 다시 이용되지. 물이 얼마나 중요해. 알았어요? 자, 얘가 이 H2O라고 하는 물은 선생님이 하나 써주면 물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셔야 되는 거 다 알잖아. 맞아, 안 맞아? 물은 물질 대사에 장소를 제공해. 뭘 제공한다고? 물질 대사에 장소를 제공해. 알았지, 그치? 야, 언니 오빠들 빨리 봐.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녹말이 있어. 녹말이 어때? 쪼개지면 뭐가 돼? 몇 당이 돼? 몇 당이 또 쪼개지면 뭐가 돼? 포도당이 돼, 안 돼? 되잖아, 그치?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소화. 알았지, 그치? 그러면 이 녹말이라고 하는 애는 포도당이 억수로 많이 모여있는 형태를 녹말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포도당을 당이라고 얘기하잖아. 단당류라고 얘기하거든. 얘를 다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액에 있는 침이나 이자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아밀레이스 기억나왔나?
기억나? 아밀레이스 기억나지, 그지? 요게 바로 무슨 요소죠? 녹말 분해 효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밀레이스가 엿당으로 쪼개요. 엿당으로 쪼개요. 야, 분위기 파악해.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잘 보라고. 얘는 몇 개짜리가 붙어 있는 거야? 2개씩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엿당을 이당류라고 얘기해. 설탕도 이당류야, 얘들아. 좀 알아도. 알았니? 자,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됐어, 안 됐어? 포도당은 다 쪼개진 거야, 이게. 그래야지 얘는 어때? 소장에서,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거다. 알았지,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단당류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바리.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관여하는 어떤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엿당 분해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학교에 따라서 혹시나 경인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 구체적인 명칭을 말테이스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테이스. 알았어? 야, 얘가 녹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알아? 아밀로스야. 아밀로스 쪼개는 효소니까 아밀레이스. 알았어? 그 다음에 엿당이 뭔지 알아? 말토스야. 말토스 쪼갠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 말테이스. 알았어? 그러면 포도당이 뭐야? 글루코스라고 얘기해. 글루코스. 혹시 봤을 수도 있어. 자, 내가 이거를 왜 썼냐면 얘가 이제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때 물이 들어가야 돼. 알았어? 물이 들어가서 잘라진다고 이게. 알았어? 이때도 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들아. 알았니?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녹말 분해 효소라고 어떻게 쓰는 건데 뭐라고 쓸 수 있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해. 무슨 분해? 가수분해. 많이 들어봤지? 가수분해. 들어는 봤지? 맞아? 소화 과정은 가수분해야. 가수분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했어? 물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떤 물질 대사를 할 때도 뭐가 필요해?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 안 됐어? 3번 봐. 넘버 3. 세포흡을 통해서 지방이 최종 분해가 되면 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얘들아 지방은 뭐로 되어 있는데? 초. 알았어? 그럼 얘는 노폐물이 뭐가 생기는데 CO2하고 물만 생겨요. 맞아요? CO2하고 물만 생기니까 A하고 B는 어때? 만들어지지만 C는 안 생겨. 알았지? C는 암모니아는 무조건 단백질 분해산물이야. 단백질, 온리 단백질, 온리. 알았어? 야, 그럼 봐. 단백질을 너무나 어때?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만 먹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 간이 부담스러워하겠지. 왜? 암모니아를 요소로 어때? 많이 바꿔야 되니까. 간 기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어. 알았어요? 옛날에 다이어트 중에 황제 다이어트가 있었다고. 고기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 고기만 먹고. 탄수화물은 안 먹고. 알았죠? 그죠? 어쨌거나 이건 틀려. 자, 암모니아하고 요소는 C가 요소죠? 암모니아하고 요소는 모두 질소 노폐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질소를 갖고 있는 노폐물이니 이 얘기거든. 맞아요. 자, 암모니아는 아까 암모니아는 선생님이 화학식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NH3. 자, 요소는 NH2에 CO. 알았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산까지 묶어서 얘는 질소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참고로 이 암모니아 형태로 버리는 애들이 있어. 암모니아 형태로 버린다는 얘기는
요소나 요산으로 바꾸지 않고 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암모니아를 요소나 요산으로 어때 바꾸지 않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ATP를 안 써도 되지. 근데 단점 뭐지? 독성이 너무 강하지. 그러면 얘를 어때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암모니아로 주로 배설하는 친구가 누굴까? 어류야. 그래서 물고기라고. 그치? 그래서 어류가 암모니아 형태로 어때 버려요. 이해가 돼? 요소로 버리는 친구들은 요소는 어느 정도 물에 녹여가지고 어때? 얘보다는 적은 양의 물만 필요해도 돼. 그지? 얘 같은 경우는 깨구리랑 사람을 포함한 무슨 류? 포유류가 버리는 방식이 요소야. 참고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어? 그지? 요산은 스프레이식으로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물이 필요가 없거든. 그럼 몸에 어때? 물을 많이 간직하지 않아도 되는 애가 누구 있지?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지. 파충류. 그 다음에 메뚜기와 같은 곤충. 오케이? 마지막에 누구? 새. 새는 물을 많이 확보하면 몸이 무거울 거 아니야. 날아다니기 힘들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조류.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요산으로 어때? 버려요. 알았니? 야, 주의해라 이거. 사람은 잘 봐. 사람은 요소로만 질소노폐물을 버린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사람도 암모니아는 좀 나가. 알았어? 요산도 조금 나가긴 나가. 주로 버리는 형태가 요소란 얘기야. 이거 주의하라고. 자, 따라서 이거는 맞아요. 됐습니까? 암모니아는 요소보다 독성이 강하죠?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야. 이해가 되니?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계의 어떤 통합작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죠? 여기 봐봐. 사람의 기관계는 한 10개 정도가 된다라고 했어. 그 중에 너희들 교과서에 나오는 기관계는 몇 개만 달랑 나와? 4종류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자, 물질 A가 들어가서 물질 B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 이거 무조건 소화계야. 알았니, 그지? 그러면 요거는 뭐니? 양분이거든. 양분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음식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음식물에는 당연히 어때? 유기물도 있고 뭐도 있어? 무기물도 있는 거야. 오케이, 바리? 그러면 얘가 소화 과정과 흡수 과정을 거쳐서, 그지? 얘가 어때? 배출되는 애가 있지. 배출. 알았어? 자, 이 배출되는 애를 뭐라고 얘기해? 대변이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변. 소화 흡수되지 않은 어떤 거? 물질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걸 대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는 누구죠? 무슨 개죠? 무슨 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화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소화계에서 순환계 쪽으로 양분 토스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교환되는 장소가 나고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무슨 계? 응? 호흡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것도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화살표를 볼래? 자, 이 화살표 순환계 쪽으로 들어가는 기체는 뭐가 되겠어? 산소지. 이건 산소라고 얘들아. 알았니? 순환계에서 호흡계 쪽으로 빠지는 애들은 호흡계에서 버릴 애들이지. 이산화탄소라고 얘들아. 알았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오줌이 나가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배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배설계로 들어가는 거는 일단 우리가 질소 노폐물 이동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콩팥에도 살아있는 세포 있냐 없냐?
콩팥이 죽어있니 우리 몸에? 살아있니? 살아있지. 그럼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 소화 흡수에 의해서 어때? 순환기로 빠진 일부의 양분과 그지?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어때? 이동한 산소도 배설계 쪽으로 투수해줘야 돼. 알았지, 그지? 이거 굉장히 어때? 중요하다. 어? 이렇게 막 혼합해서 내면 헷갈려. 자, 그 다음에 배설계에서 순환계 쪽으로 보내는 건 뭐가 되겠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질소노폐물은 얘가 어때? 담당으로 버리는 거잖아. 얘는 뭘 주겠어? 이산화탄소는 못 버리잖아. 지가 만든 이산화탄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기로 나가야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이해가 됐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환기하고 조직세포에서는 순환기는 조직세포한테 좋은 거 줘야 돼. 뭐하고 뭐 줘야 돼? 양분하고 산소, 그지? 조직세포는 순환계 쪽으로 뭘 줘? 그냥 뭉뚱그려서 노폐물하고 뭘 줘? 이산화탄소 주는 거야. 오케이 말이? 맞아, 안 맞아? 어? 야, 그러면 요거까지 하자 이거야. 요거까지 하자 이거야. 야, 소화계 쪽으로 가는 건 뭐야? 소화계 쪽으로 가는 것도 없어? 있잖아. 뭐 있어? 산소 가야지. 얘도 어때? 에너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금 양분이 어때?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분이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소화기에서 생성된 어떤 노폐물 같은 것도 순환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았지? 이거를 점조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럼 어쨌거나 가는 여기서 뭐예요? 소화계. 나는 뭐예요? 호흡계. 다는 배설계. 이렇게 쓰면 되겠지? 1번은. 자, 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까? 2번. 자, 2번의 기억은 뭐야? 어떤 기관이야? 폐구. 니은은 콩팥이고 디귿은 간이죠. 그리고 각각 폐는 호흡계고 콩팥은 배설계고 간은 무슨 계에 속해요? 소화계에 속하죠? 까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그치? 해부학적인 어떤 그림 많이 나와. 생명과학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나왔거든요. 자, 영양소하고 노폐물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어. 야, 우리가 노폐물을 먹니? 아니잖아. 뭘 먹어? 영양소를 먹지 않니? 맞지, 그지? 이 영양소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니? 음식물이라고 하지 않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영양소에다가 어때? 동그라미 치고. 자, B는 대변이지. 대변은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돼? 그럼 안 나가야지. 항문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항문을 통해서 나갔다라는 얘기는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 안 된다라는 얘기야.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여기다 써. 자, 대변은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는 물질. 알았지? 이렇게 쓰라고.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겠지 또.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스몰 a는 아까 순환계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주는 거죠. 맞지, 그지? 스몰 a에는 자, 산소랑 뭘 준다라고 했어? 양분을 준다라고 했어.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를 하면. 맞아? 그러니까 산소 이동이 포함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스몰 a에는 녹말의 이동이 포함될까? 잘 생각해. 단백질 이동 포함될까? 잘 생각해야 돼.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알았어? 단백질과 녹말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흡수가 아예 안 돼. 흡수가 돼야지만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래서 얘는 고분자기 때문에 고분자는 뭐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탄수화물이면 흡수도 돼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어때? 다 포함되는 거야. 포도당도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탄수화물의 모두는 안 돼. 알았지? 탄수화물은 뭐 이렇게 대충 물어보면 어때? 이건 가능해. 알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그 선생은 문제가 돼. 알았어? 구체적으로 어때? 특히 고등학교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때? 문제 안 내면 어때? 소송당해. 알았지? 정답 처리 다 해줘야 돼. 알았지? 근데 탄수화물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포도당도 탄수화물, 엿당도 탄수화물, 녹말도 탄수화물, 글라이코젠도 탄수화물이니까 그렇게 내면 안 된다고. 이해가 돼, 안 돼? 탄수화물은 어때?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니? 그러면 가능은 해. 그건 답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4번 볼까? 자, 가가 아까 무슨? 얘들아, 가가 무슨 게? 소화계지. 자, 여기 봐. 소장세포는 세포호흡할까 안 할까? 얘들아, 소장의 상피세포는 세포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예. 혈관의 내피세포는? 예. 합니까? 뇌세포는? 뇌세포 다 하잖아. 하니? 콩팥세포는? 에브리바디 모든 세포는 세포 다 해. 까먹지 마 이거. 이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장난이 아니라 어때? 함정을 파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세포흡은 다 해. 알았지? 심지어 적혈구도 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대사는 반드시 해야 돼? 서연아, 무슨 대사는 해야 돼? 세포흡은 다 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래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어떤 이화작용은 분해죠, 분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세포 호흡이 있고요. 소화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파니까 이화작용 한다라고 해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관민아 이해됐어 이거? 자, 그 다음에 가가 어디야? 소화계야? 소화계네. 자, 가에서 비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얘기해? 배출이라고 얘기해? 그래. 이거. 야, 이거 구별해서 쓴다. 알았어? 구별해서 쓴다. 일단은 배설은 소변이야. 배출은 대변이야. 그럼 배설의 목적은 소변에 들어가 있는 게 요소나 암모니아가 소량 들어가서 어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 질소, 노폐물을 체외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제거가 목적이에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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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담당하는 거지? 누가 담당하는 거지? 배설계가 담당한다고. 됐어? 그럼 대변은 누가 담당하지? 야, 대변 어디서 나가? 항문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나가잖아. 대장과 항문이 무슨 개야? 소화계야. 소화계에서 내보내는 거야, 이거는. 이건 주의하라고. 주의해. 써놔, 이거. 그래서 얘는 배설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배출. B는 대변이니까,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자, 다에서는 다가 어디야? 다가 어디야? 배설계지.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기관이 있다. 내가 이거 아까 강조했지.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키는 기관은 어디다? 간이라고 했잖아. 간이 배설계냐고?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지 맞아요? 가라고 해줘야 돼요. 소화기에 있으니까. 맞아? 여기다 밑줄 그으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키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간이에요, 간. 됐니, 안 됐니? 자, 스몰 a는 영양소 이동이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스몰 a, 조직세포한테 아까 뭘 준다라고 했어? 양분하고 산소 준다라고 했잖아. 그치? 영양소 이동이 포함된다라고 해줘야 되지? 틀렸네. 맞아요? 자, 마지막에 오줌에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이거. 당연하고.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넘어간다. 자, 내신 만점 문제. 채점했어? 다 불러줘? 다 불러줄게. 빨리 채점하세요. 1번에 3. 2번에 2, 4. 자, 3번은 시험관 B에서 청남색이 사라진 것은 녹말 분해 효소에 의해 녹말이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시험관 C에서도 시험관 B와 동일한 색깔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X에는 녹말 분해 요소가 있어요. X가 여기서 뭐죠? 소화제죠. 둘 다 청남색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둘 다 어떤 걸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아밀레이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4번에 1번이다. 4번 중요하다, 이거. 일단. 자, 5번의 기억은 이산화탄소, 니에는 산소. 6번에 산소. 자, 7번에 3번. 8번에 5번. 자, 9번에 5번. 자, 10번에 1번은 가가 간이고 나가 콩팥이다. 그 다음에 2번은 B. 3번은 C. 11번에 4. 12번에 1. 13번에 5. 14번에 4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 자, 선생님이 어때? 얘기를 할 테니까 비슷하게 썼으면 맞더라고 해줘. 자, 지금 축구를 할 때 이제 그지? 그럼 평상시보다 ATP의 소모량이 증가해요. 뭐라고? 운동을 하면 평상시보다 ATP 소비량이 어때? 증가할 거 아니야? 증가하여 조직세포의 세포호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영양소와 산소가 조직세포로 빨리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심장박동과 호흡운동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어? 대충 이해됐어? 순환계도 어때? 덩달아 어때? 신속하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실력 업문제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자, 질문. 질문. 6번. 또 관민아, 너 질문할 거 없어? 9번? 6번, 4번, 9번? 11번? 12번. 형. 현준이 형은 없어? 실력업 2번. 그 다음에 14번. 또 실력업 3번. 또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라. 자, 일단은 49페이지에는 4번 나왔어요.
49페이지에 4번 이외에 또 있나요? 없나요? 일단 4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신유형이야. 교과서 이제 바뀌고 나서 새로 나온 어떤 신유형이라고. 알았어? 잘 봐. 다음은 영양소에다가 밑줄 그어. 영양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어? 세 가지. 세 가지. 탄, 단, 지. 이렇게 일단 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그냥 못 써. 반드시 소화를 거쳐야 돼. 알았지? 뭐 예외는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아미노산의 용액을 어때? 혈관으로 주입을 하거나 포도당 수액을 혈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소화가 필요 없지. 근데 효과가 빠르지 대신. 맞아 안 맞아? 그치? 자, 소화에 대한 어떤 실험인데요. 시험관 A와 B에 각각 알부민에다가 밑줄 알부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단백질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단백질이라고. 알부민 단백질이야 이거. 알았어? 자, 알부민 용액을 50ml와 뷰렌 용액을 1ml를 넣고 색깔을 어때 관찰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우리가 영양소 검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뷰렛 반응이 있죠. 뷰렛 반응. 자, 뷰렛 반응은 뷰렌 용액에다가 뭐를 반응시키는 거죠? 네? 단백질을 반응시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죠? 그럼 원래 얘 색깔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는 자 NaOH 야 우리 1학년 때 다 배웠어. 이거 뭐야? NaOH 뭐냐고. 수산화나트륨. 고마워. 그 다음에 CuSO는 뭐라고 읽어야 돼? 황화우리. 에이 황산구리 잘 나가다가 왜 이래? 황산구리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색이야. 잘했어. 얘는 어떤 색깔이야? 청색이야. 알았지? 그럼 섞으면 청색이야? 맞아? 자, 그런데 얘가 단백질과 어때 반응을 하잖아. 참고로 단백질은 무슨 결합하죠? 펩타이드 결합하죠. 펩타이드 결합과 구리이온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색깔이 되니? 보라색. 보라색으로 바뀌어. 오케이, 바리. 알았지? 그래서 자, 뷰렌 용액을 어떤 영양소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보라색이 나왔다. 아싸라비야. 단백질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냥. 알았지? 의심하지 마. 외워 그냥. 그럼 여기 봐. 얘는 알부민 용액이 어때? 단백질이기 때문에 뷰렛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색깔으로 나와야 되나요? 보라색으로 나와야 되겠죠. 어떤 색깔이 나와야 된다고요? 보라색이 나와야 되겠죠. 자, A에는 증류수를 넣고 B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었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증류수는 효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을 소화해 못해? 야, 단백질을 분해해 못해? 못하지. 알았어? 하지만 단백질 분해 효소는 당연히 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단백질이 분해가 됐을 때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 성질을 잃어버리겠지. 그러면 보라색이 어때? 연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보라색이 옅은 보라색이 됐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분해가 됐다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분해 요소를 넣어내고 A에는 증류수를 넣었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보라색의 농도도 같아야 돼요. 불변이에요. 변화 없으면.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거기 볼게. 가에 A와 B에는 모두 단백질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네. 있어.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알부민이죠. 가니까, 그지?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 자, 나에 의해서 보라색이 점점 진해져, 연해져?
변하지. 변하지 않는다. 그지? 알았어? 보라색이 불변이다. 나의 결과 A와 B에는 모두 아미노산이 검출돼. 네. 자, 봐. 잘 봐. A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아미노산이 안 생기지. 단백질에 A는 분해가 되니까 아미노산이 생길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아미노산이 뭐냐고. 단백질 분해 산물이라고 1학년 때 배웠거든? 1학년 때 배웠거든? 그치? 그러니까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어. 이해됐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 자, 거기 지금 5번과 6번에 해당하는 어떤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문제인데요. 일단 요거 잠깐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림만 잠깐 해석을 할게. 자, 봐봐. 허파과리에서 파란 공이 혈관 쪽으로 들어오지. 그지? 그럼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산소. 산소.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나가지, 기억이. 얘는 뭐야? 이산화탄소야. 그지? 알았어? 너희들 화학 하냐? 화학? 얘가 분열량이 44야. 얘가 분열량이 32거든? 얘가 사이즈가 더 크게 그린 거야, 그냥. 알았지? 그 정도? 자, 그래서 조직세포로 가게 되면 조직세포에서 다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자, 얘가 지금 산소고요. 얘가 이산화탄소고요. 여기서도 얘가 산소고요. 얘도 이산화탄소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이거는 허파가리와 모세혈관 사이에 어떤 기체교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얘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교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문제로 그냥 넘어갈게. 자, 6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나왔거든요. 자, A에서 자, 아까 허파과리랑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그냥 편의상 예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호흡이라고 얘기했어. 알았죠? 외호흡. 자, 기체가 이동할 때는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나왔잖아. 얘들아. 아까 A가 외호흡이고 B가 내호흡이거든? 그럼 외호흡과 내호흡은 기체 교환이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그럼 이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무슨 차? 농도차를 분압차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분압차에 의한 무슨 현상이니? 무슨 현상이니? 산소. 확산. 물만 삼투야, 물만. 기체는 무조건 확산이야. 알았지, 그지? 그 확산 현상은 에너지를 쓸까, 안 쓸까? 안 쓴다. ATP를 소비하지 않아요. 알았죠? ATP를 뭐 하지 않는다고? 소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에너지라고 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ATP거든? 그럼 ATP를 사용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는 그냥 어때? 자발적으로 어때? 기체가 이동하는 거야, 그냥. 확산이니까. 자,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거 안 된다잉. 안 된다잉. 됐어요? 자, B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어떤 얘도 기체 교환이죠? 얘를 내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알았죠? 그죠? 자, 그럼 기억의 분압은 아까 기억이 여기서 뭐였었어? 이산화탄소잖아. 그치?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나가지, 얘가. CO2가. 그러면 당연히 조직세포에서의 CO2의 분압이 높고 모세혈관이 어때?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조직세포가 주변 모세혈관보다 높다, 낮다? 높다. 라고 해줘야지. 그지? 네, 이것도 확산이에요.
당연하지. 기체 교환은 무조건 확산이야. 외움 내움 무조건 확산이야. 알았어? 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그 확산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지. 선생님 여기다 정리 좀 해줘. 헷갈려? 아니, 근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형. 아, 어? 야 확산하고 삼투 헷갈리냐 니들? 써줄게 그러면 다시 적어. 어? 너희의 기억을 믿지 말아라.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어디로? 저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그치? 원래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게 확산이라고. 됐어? 그럼 기체의 경우는 기체의 경우는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 쪽으로 이동을 해요. 알았죠? 이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 분압차가 농도차랑 똑같다니까. 분압차에 의한 무슨 현상? 무슨 현상? 확산이라고. 됐어 안 됐어? 야 너희들 김장 같은 거 집에서 하냐? 어? 김장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지? 배추를 어때 씻어가지고 어? 이런 커다란 어떤 대야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굵은 소금 막 뿌리잖아. 그럼 조금 있으면 어때? 물기 다 뺀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배추가 숨이 죽어. 숨이 죽으면서 어때? 거기에 물이 어때? 차 안 차? 차지. 그게 뭐야?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삼투 현상을 통해서 어때? 빠진 거야. 그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진 거라고. 알았죠? 그죠? 그 삼투야. 그러면 그 배추는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 아니 밑둥 다 자르고 어때? 소금까지 뿌렸는데 살아있어? 다 죽은 배추잖아. 확산과 삼투는 죽은 세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유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 알았지? 그래서 이 둘은 ATP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삼투는 뭐야? 저농도에서 반대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죠? 물.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삼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해? 물에. 물의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농도가 낮은 쪽이 물은 많잖아. 맞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자, 니에는 아까 산소였었지. 산소는 누가 운반해? 누가 운반해? 누가 운반해? 적혈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 운반한다. 외우자 이거. 알았어? 산소는 누가 운반한다고? 헤모글로빈이 운반하는 거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알았어? 다 적었니? 적고 있니? 윤서 다 적었어? 그러면 8번 넘어가도 돼? 8번 봐. 자, 표는 사람의 기관계 가나다 각각에 속하는 기관 중에 하나를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거든요. 가나다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거든요. 그죠? 자, 일단은 얘들아 여기 봐봐. 폐가 나왔거든? 폐가 나왔거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잖아. 무슨 개야 이거? 작은 창자, 큰 창자, 이거는 뭐지? 옛날식 표현으로 대장. 대장이잖아. 얘는 무슨 개에 해당이 되지? 소화계. 그렇지. 그러면 얘가 순환계가 돼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자, 그러면 가는 순환계가 아니죠. 다가 순환계가 되겠죠.
땡 날리고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는 기관은 당연히 소화계. 맞아 안 맞아? 자,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는 기관은 큰 창자에서 일어난다. 그럼 틀려? 큰 창자는 소화 기능 없어. 얘는 어때? 물만 흡수하잖아. 하지만 소화가 일어나는 기관이 속해 있는 기관계는 소화계가 맞아. 알았지?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는 틀린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심장은 순환계에 속하는 거 맞니? 맞잖아. 심장과 혈관 같은 애가 순환계에 해당이 되죠. 맞죠? 따라서 요거 괜찮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넘어갈게. 9번으로 넘어갈게. 9번. 잘 봐. 자, 9번을 제가 보면 표는 영양소 가와 나가 세포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아라한테 꼭 들으라고 해라 윤서야. 자, 표는 영양소 가나가 세포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가와나는 여기 밑줄 지방과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고 나왔지. 야, 가와나가 지방과 단백질이다 각각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거든. 자, 기억과 니은은 물과 암모니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탄단지의 공통 성분은 초가 어때? 대사노폐물에서 어때? 생성이 될 때는 뭐하고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랑 물이 공통 물질이지. 3대 영양소의 공통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나왔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여기서 가하고 나의 교집합은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 교집합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물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자동적으로 니은은 뭐가 되니? 그치, 암모니아가 되겠지. 그럼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친구는 누구니? 단백질이지. 그럼 자동적으로 가는 뭐가 돼야 되니? 지방이 돼야지. 끝.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가는 지방이 맞죠. 기억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질소가 없죠. 그러면 이걸 올바로 바꾸려면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라고 해줘야 되겠죠. 암모니아는 NH3니까. 맞아 안 맞아? 자, 니은은 암모니아잖아. 독성이 약한 물질로 전환 후 이게 누구죠? 요소 배설계로 이동해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죠. 틀린 거 아니죠? 정답은 그득. 몇 번?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배설이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서 자, 잠깐 보자. 자,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콩팥에서 일어나는 콩팥 생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빨리 봐. 지금 얘가 콩팥이야, 콩팥. 알았지, 그지? 자, 이 톨이 얘를 뭐라고 얘기해? 보호먼 주머니라고 얘기해. 오케이, 바리?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가 보호먼 주머니라고, 그지? 그럼 이 손목에다가 하는 게 뭐야? 여기를 세뇨관이라고 얘기해.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세뇨관이라고 얘기해.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토리를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래서 앞자만 따면 사보세야, 사보세. 알았지? 뭘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보세. 알았어? 요게 바로 콩팥의 기본적 단위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프론이라고 얘기해요. 네프론.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토리에서 보호원 주머니로 어때? 노란색으로 어때? 이동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여과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죠? 그럼 여과는 큰 분자가 어때? 빠지는 거야? 작은 분자가 빠지는 거야? 맞아. 저 분자만 가능해. 아예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 그럼 여과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일단 물, 필수 영양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그 다음에 각종 이온, 무기염류, 간에서 생성된 요소. 이런 것들이 일단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알았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이 파트 끝나면 대사성 질환 들어가거든.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오줌으로 나가면 어때? 돼, 안 돼? 병원 가야 돼. 알았어? 오줌으로 나가면 안 돼. 이 말은 뭐야? 혈관으로 100% 재흡수가 돼야 돼. 100% 재흡수가 돼야 된다고. 알았지? 그럼 여기서 재흡수가 자, 100% 재흡수 요걸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 재흡수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얘가 재흡수야, 얘들아. 빠지긴 빠지지만 혈관으로 무조건 빨아들여야 된다고, 그지? 이때는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를 쓴다고요. 에너지를 써가지고 수송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수송? 능동수송, 그지? 그러면 얘가 여과가 되지 않은 쓰레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쓰레기는 세뇨관으로 다시 내보내야 돼요. 이걸 분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당연히 뭐죠?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쪽으로 어때? 들어가는 어떤 지흡수, 반대로 빠지는 건 분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지? 요거는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거를 능동수송이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뭘 써요? ATP를 소비합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100% 재흡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능동수송이야. 자,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내가 한다라고 했어, 안 했어? 야, 필요한 만큼 흡수한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지? 이것도 능동수송이야. 조절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을 어때? 빨아들이게 되면 물은 어때? 삼투 현상으로 체내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치? 요거는 뭐죠? 삼투예요, 삼투. 삼투는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무슨 수송? 확산과 삼투는 수동수송. 알았지, 그지? 요소는 본의 아니게 어때? 50%가 몸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잖아. 이거는 확산이야. 이것도 수동수송. 그러면 에너지를 쓰는 어떤 재흡수 과정은 누구지? 누구지? 필수 영양소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무기염류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됐어? 야, 그러면 기억은 무슨 혈관이니? 심장에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지. 맞아, 안 맞아? 이걸 뭐라고 얘기해? 콩팥동맥. 알았어?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심장으로 가는 친구지. 콩팥에서 나가고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쓸 거 다 썼어? 썼어? 자, 그러면 지금 여과가 되는 물질은 저 분자만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여과 안 되는 물질은 고분자는 안 돼. 대표적으로 뭐 있어? 혈구, 단백질 이렇게 써. 알았어? 혈구랑 단백질. 알았어? 혈구하고 단백질은 여과 안 돼.
잡아 안 돼. 야, 토리에서 단백질 여과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니까. 알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스몰 a에는 포도당과 물의 이동이 포함되어 있니? 당연하죠. 알았어? 원래 얘들아 물은 한 98% 정도가 디흡수가 돼. 그래서 자, 포도당은 100%, 물은 대부분 이렇게 쓰라고. 알았죠?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바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밑줄. 이게 뭘 의미해? 우리 중화 반응에서도 내가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었잖아. 부피당 질량은 뭐야? 농도야, 농도. 뭐라고? 농도라고. 그럼 요소의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요소의 농도는 콩팥 동맥이 높겠어? 콩팥 정맥이 높겠어? 소변에 어떤 거 요소가 나가 안 나가? 요소 일부가 소변을 통해서 나가잖아. 그럼 당연히 콩팥 정맥이 콩팥 동맥보다 요소의 농도가 낮지. 낮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소의 농도는 혈액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다라고 해줘야 돼. 높다라고 해줘야 된다고. 많다라고 해줘야 돼. 그럼 맞아 이거. 많다라고 했으니까. 정답 뭐가 맞아요? 4번이에요. 알았어요? 다 적었니? 자, 그러면 12번. 자, 그림은 사람의 허파과리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일단 허파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 자, 빨간 거는 산소야. 파란 건 이산화탄소라고 했을 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뭐에 비례해? 분압에 비례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얘가 허파과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고 조직이 제일 낮아. 산소는. 알았지? 이산화탄소는 반대니까 이렇게 돼, 안 돼?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니까 산소는 어떻게 이동을 하죠?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고 모세혈관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조직 쪽으로 가요. 알았죠, 그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니까.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으로 나가고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를 통해서 또 확산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그죠? 얘네들은 둘 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은 확산이에요.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심장에서 허파과리로 왔다가 심장으로 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심장에서 나간 혈관을 통해서 얘가 어때? 혈액 A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뭐야? 동맥이고 허파과리는 폐에 있으니까 뭐예요? 배동맥, 배동맥은 파란색으로 내가 표현할게. 파란색으로. 알았어? 얘는 정맥피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피.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이걸 아까 내가 무슨 호흡이라고 했어? 내호흡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치?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니? 그러면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니까 피가 어때? 깨끗해졌어요. 여기 이해됐어, 안 됐어? 되지? 그러면 얘가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정맥이거든. 폐정맥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신선한 산소가 많은 예외적으로 동맥피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O2가
적고요. 산소가 많은 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됐어 안 됐어? 됐거든. 몸막계에서 헛박가리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서, 이게 순환계 아니야, 이게 호흡계 아니야, 그치? 배설계로 어때? 운반된다 안 된다? 야, 여기까지는 어때? 맞는 것 같아. 배설계로 운반돼 안 돼, 산소? 당연히 됐지. 왜? 배설계 세포도 세포호흡을 해야 되잖아. 그럼 산소가 필요해 안 필요해? 살아있는 세포는 영양분하고 어때? 산소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잘 모르겠으면 써라. 살아있는 무슨 세포? 모든 세포는 양분과 산소를 받아야 함.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배설계도 살아있는 세포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죠. 맞아요? 자,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헛박과리에서가 모세혈관에서보다 높다. 이산화탄소는 헛박과리가 모세혈관보다 낮죠. 낮죠. 됐습니까? A는 정맥피죠. B는 동맥피죠. 자, 이게 컬러풀하게 나왔으니까 어때? 좀 더 맞추기 쉬울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컬러가 아니고 뭐야? 흑백이잖아. 그럼 방향을 따져줘야 돼. 방향을. 알았어요? 정답 따라서 기억만 맞기 때문에 몇 번? 몇 번? 좀만 참어. 1번. 알았어요?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자, 그림은 사람의 기관계 ABCD를 나타낸 것인데요. ABCD는 배설계,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지금 A가 심장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심장은 무슨 계? 순환계. 그 다음에 위니까 이거는 무슨 계? 소화계. 그 다음에 얘는 폐니까 호흡계. 콩팥이니까 무슨 계? 배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럼 일단은 기억 맞고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B와 C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봐.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아까 뭐하고 뭐? 양분과 뭐죠? 산소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양분은 어디서부터 얻어야 돼? 소화기에서 얻어야 되고, 산소는 어디서 얻어야 돼? 호흡기에서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까? 맞죠? 자, 됐어 안 됐어? 자,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노폐물은 자, B와 D를 통해서 어때?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D는 맞는데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노폐물은 CO2랑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일단 물이 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가? 요소가 나가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B와 D가 아니라 C와 D라고 해줘야지 맞겠지? 안 된다. 됐습니까? 자, B와 D에서 모두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얘 맞니 이거? 얘들아, 살아있는 세포는 다 물질 대사하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모두 물질 대사 뭐야? 세포 딱 하나는 생각하자고. 이거는 다 한단 말이야. 에너지를 어때? 만들기 위해서. 정답은 뭐가 돼? 4번이 되겠지. 자, 실력업 문제로 잠깐 넘어갈래? 야, 2번과 3번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빨리. 잘 들어 이거. 자, 지금 보면은 혈액의 이동 방향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혈액의 이동 방향이 나오지 않았잖아 여기 가에서. 그럼 이동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자 일단은 보면 그림가는 헛박과리와 모슬관 사이에 일어나는 가스 교환을 기체 교환을 나는 모슬관 지점 A와 B에서 라고 나왔죠? 기체 기억과 니은의 분합을 나타낸 것인데요. 기억과 니은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이 어떤 기체고 니은이 어떤 기체를 일단 먼저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됐니? 잘 봐라. 일단 공기 중에서 농도가 높은 애가 이걸 좀 기억해둬. 공기 중에 농도가 높은 애가 산소야 이산화탄소야? 제일 많은 애가 자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뭐지? 질소야 질소. 질소는 우리가 어때 이용할 수 없지. 그치?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얼마인 줄 알아? 대기 중에 21%야. 알았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인 줄 알아? 0.03%밖에 안 돼. 알았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폐에서 허파과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 모세혈관에서 급증하는 성분은 뭐가 되겠어? 산소야 산소. 알았어? 그럼 봐.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경우 이렇게 갔을 때 급증하는 거지. 맞아?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을 때 급증하는 거지. 이 레벨 차가 큰 애가 누구라고? 이 높이 차가 큰 애가 누구라고? 산소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기체 교환 시 자 분합차가 큰 기체가 있고 작은 기체가 있어. 이산화탄소고 산소 중에서 분합차가 큰 애가 산소, 분합차가 작은 애가 이산화탄소야. 야 기억의 높이차보다는 니은의 높이차가 크지 않냐 이거지. 선생님 알겠어? 그럼 니은이 뭐란 얘기야? 분위기 파악해. 얘가 산소고 이게 산소고 기억이 뭐란 얘기지? 이산화탄소고 얘가 이산화탄소란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정맥피야 정맥피. B는 뭐가 되는 거야? 동맥피란 말이야. 그러면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슨 피에서 무슨 피로 바뀌니? 정맥피에서 동맥피로 바뀌지 않니? 그러니까 혈액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지, 그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기억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니? 이산화탄소지 이거. 니은을 통해서 들어오는 애는 산소가 들어오겠지 뭐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자 B는 결국 어디에 함유가 돼요? 회정맥으로 들어가고요. A는요 폐동맥에서 나온 애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자, 기억은 여기서 뭐가 돼? CO2. 니은은 뭐가 돼? 산소. 따라서 기억은 날려. 허파과리와 모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은 ATP가 소모된다라고 했어? 안 된다라고 했어? 안 된다라고 했지? 확산이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자, 혈액은 가에서 혈액은 A에서 B로 가, B에서 A로 가, A에서 B로 간다라고 했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됐어요? 자, 틀리지 않았어.
틀렸다고. 근데 아 됐어? 3번 볼게. 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졸지 마야 돼. 3번 봐. 나 이런 문제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조잡한 문제. 참 교육부에서는 애들의 레벨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장난질을 이렇게 시킨다 해요. 자, 한번 봐.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A, B 포도당의 물질 대사 과정의 일부를 표는 영양소의 분해 결과 생성된 노폐물 기억, 니은, 디귿에서 구성 원소 A, B, C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된다고. 자, A와 B는 뭐라고 나왔어? 지방산과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고 나왔거든. 맞아 안 맞아? 기억과 니은 디귿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A, B, C는 산소, 수소, 질소 중에 또 하나래. 알았어요? 그럼 일단 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빨리 봐. 나를 봐. 언니 오빠들 나를 보라고. 포도당은 나왔지. 맞아? 그럼 포도당은 CH5로 되어 있지. 그럼 얘는 대사노폐물이 CO2 아니면 뭐밖에 없어? 이산화탄소밖에 없지. 그러면 얘가 나가는 화살표가 얘하고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기억과 니은은 이산화탄소하고 물 중에 하나란 얘기야. 알았어? 그런데 디귿으로는 화살표가 안 갔으니까 얘가 뭐란 얘기죠? 디귿이? 암모니아란 얘기죠. 맞죠? 그럼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는 뭐죠? 여기서? 단백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선 단백질 대신에 뭐가 나왔죠? 그렇죠. 아미노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하나 남은 거 지방산이 돼야지.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물 아니면 이산화탄소인데 여기서 찾으란 얘기야. 됐어? 얘가 지금 뭐냐면 암모니아거든. 얘가 암모니아잖아. 디귿이 암모니아 맞지?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이산화탄소 아니면 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자, 지금 암모니아는 질소하고 뭐가 있어요? 질소하고 뭐가 있냐고. 수소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맞지? 그럼 수소는 물하고 겹치지. 맞아 안 맞아? 얘가 갖고 있는 건 수소 아니면 질소잖아. 야, 니들 다 알고 있으면 안 봐도 돼. 나의 설명을 어때? 그러니까 나 이 문제 어때? 쉽게 풀었어 라고 한다면 안 봐도 돼. 하지만 봐두는 게 좋아. 암모니아는 성분 원소가 뭐라고? 질소와 수소란 말이야. 그럼 질소는 암모니아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암모니아밖에 없잖아. 그럼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질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XX 얘야. 알았어? 이게 질소라고. 이게 질소라고. 형 누나 알았어? 이게 질소라고. 됐어? 근데 얘가 지금 B도 있대.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돼? 수소가 돼야 돼. 그럼 수소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고? 물이라고. 물. H2O니까.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돼야 돼. 그치? 네. 알았어요? 그럼 얘 이산화탄소는 수소 있을까? 없지. 그럼 나머지 누가 있어야 돼? 산소지? 그지? 여기 자동적으로 산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산소는 물에 있고 이산화탄소에도 있고 암모니아에는 없어야지.
맞아 안 맞아? 맞는 거 같니? 맞거든. 사기치는 거 아니거든. 빨리 봐봐. 그럼 여기서 봐봐. 자, B가 어디 있어? 나도 헷갈려. 아, B가 얘구나.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친수성 물질이야, 소수성 물질이야? 수용성 영양소야, 아니면 지용성 영양소야? 어? 아, 이놈들 다 까먹었구나. 빨리 적어. 자, 수용성 양분. 지용성 양분. 수용성 양분은 뭐가 있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수용성 바이타민. 바이타민 그냥 V라고 쓸게. 알았어? 그 다음에 지용성 양분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바이타민. 알았지? 어? 수용성 바이타민은 BC카드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그 다음에 지용성 바이타민은 아데크, ADK. 됐어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수용성 양분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에서 흡수가 돼? 모수혈관에서 흡수가 돼. 어디로 들어간다고? 모수혈관에서 어디로 가? 간을 거쳐. 이게 중요해. 간. 알았어? 간을 거쳐서 어디로 가? 하트로 가. 심장으로. 그지? 됐니? 반면에 지용성 양분은 어디에서 흡수해? 암죽간. 어디로 가? 림프간. 얘는 간을 안 거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심장. 알았지? 간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아미노산은 작은 창자 내벽에 있는 융털의 모수혈관으로 흡수가 당연히 되고요. B는 산소가 아니고 수소니까 C는 산소라고 해주면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동그라미야. 가 동그라미, 나도 동그라미. 맞네. 정답 기억 디귿 4번. 이해됐어? 얘 같은 경우는 인슐린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얘는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생산이 돼. 자, 그런데 인슐린과 반응하는 수용체가 맛이 간 거야. 알았지? 인슐린은 신호라고 했잖아. 그럼 신호는 세포에 있는 특정 인슐린 수용체랑 반응을 해야지만, 결합해야지만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고. 알았지?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에 이상 때문에 생겨. 이상 때문에 생긴다고. 이상 때문에, 그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 소유의 어떤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거 있잖아? 처음에 샀을 땐 새 거 아니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닳잖아. 수용체도 마찬가지야. 인슐린이 수용체랑 딱 결합을 하는데 이게 자꾸자꾸 어때? 결합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여기가 마모가 된다고. 마모가 되니까 따라서 어때? 인슐린이 어때? 결합을 해도 얘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인 당뇨인 사람들도 인슐린을 만들어주는데 추가적으로 인슐린을 더 넣어줘야지만 효과를 어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몇 형 당뇨병이라고 얘기한다고? 2형 당뇨병. 알았지? 무슨 당뇨병? 2형 당뇨병. 그래서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이 분비가 부족하거나 이거는 몇 형? 1형. 알았어? 자,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이거는 2형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쓰라고. 자, 됐냐 안 됐냐? 됐냐? 야, 너희들 혹시 물 있잖아, 물. 전기 제품에다가 이렇게 컴퓨터 본체나 이런 데다가 물을 엎어본 적 있니? 있어? 아, 진짜? 어떻게 하다가? 쏟아서? 근데 그럴 때는 전원을 어때? 완전하게 내리고 그거를 분해를 할 수 있으면 분해를 한 상태에서 햇빛에다가 말리면 정상 작동을 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물을 어때? 만약에 전기 제품에 어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쇼트가 나잖아. 그거는 저항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과전류가 흐르니까 쇼트가 나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거를 다 말리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달라. 초코우유를 만약에 TV나 컴퓨터 본체에다가 부어. 그거 말려봐. 그 찐득찐득한 게 다 날라가 안 날라가? 안 날라가지. 그거 진짜 세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뭐냐면은 혈당이 높은 혈액은 끈적끈적한 단물이거든. 그게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혈관을 다 망가뜨려. 이해가 돼? 그러면 혈관 덩어리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콩팥. 그래서 콩팥 질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콩팥 질환이 일어나게 되면 뭘 못 만들어요? 소변을 못 만들죠. 소변을 못 만들면 나중에는 어때? 피를 통해서 병원에서 어때? 투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 노폐물을 걸러줘야 된다고. 이거 장난 아니야. 콩팥이 젊었을 때 망가지잖아? 그럼 남자든 여자든 생식 능력이 없어져. 정자 난자를 못 만들어줘. 그게 발생학적으로 어때? 생식기관하고 같아. 알았어요? 그만큼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해독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당뇨라고 하는 게 혈관이 많은 기관을 특히나 많이 공격하는데 그 주된 대상이 우리 눈, 망막에 있는 어떤 혈관을 공격하면 실명이 되고요. 하반신에 있는 어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 하반신이 썩고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뇨는 그냥 어때? 그냥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서 좀 나가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무섭다고. 뭐가 무섭다고? 합병증이. 그래서 뭐라고 나와? 혈관계 질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지, 그지? 그다음에 시력 상실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는 망막 손상.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얘기야. 그치? 자, 고지혈증은 혈액에 피로 이상의 어떤 지방이 많이 껴있는 거지? 지방이 많으면 어떻게 돼? 끈적끈적하지? 그지? 자, 그러니까 혈액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혹은 중성지방과 같은 이런 지질 같은 것들이 정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피의 어떤 점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이해가 돼? 점성이 크면 유동성이 떨어져, 일단. 끈적끈적하니까, 그지? 그리고 이 지방이 어디를 막는다라고 했어? 혈관의 직경을 좁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혈류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때? 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나 혹은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 잘못된 생활 방식은 뭐 있을까? 야식하는 거. 알았지, 그지? 야, 밤에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먹방 유튜브를 딱 봤을 때 야식이 나와가지고 어때? 13개의 라면을 먹어요. 그럼 먹으면 어때? 좀 먹고 싶잖아. 나도 하나 먹고 잘까? 이런 거 하면 어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야식이 매우 안 좋대.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맥이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고요. 동맥이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이나 혹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어떤 그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어떤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지방간 보도록 할게. 간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얘기해. 매우 중요한 거는
이 간이 우리 몸에서 많은 기능을 하죠. 여기다 써줘. 다양한 물질 대사를 하는 어떤 기관이 간이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 간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저하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간 기능이 저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간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은 여러 어떤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이나 식욕부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지방간도 있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어.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여기 음주 나왔잖아, 그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이게. 이거는 술 끊으면 사라져. 알았죠? 일반적인 지방간은 운동하면 사라져. 알았지, 그지? 어쨌거나 비만과 당뇨병 연관성이 높대요, 낮대요? 높대요. 자, 간에서 혈당을 조절하거든. 인슐린이 간에서 작용하거든. 그럼 얘가 지방간이 있으면 인슐린 수용체가 그 인슐린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그럼 무슨 당뇨병이 걸릴 위험성이 높은 거야? 2형 당뇨병, 그지? 맞아, 안 맞아?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 그리고 이제 만성간염이나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나 간경변 같은 것들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너희들 그 간이식 같은 거 들어봤니? 혹시? 콩팥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하나 줘도 되잖아. 근데 간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부를 떼어줘도 정상적으로 어때? 재생이 돼. 재생 능력이 탁월하거든. 그러면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말랑말랑해야 돼. 근데 간경변이나 간경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처럼 간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능도 상실되지만 재생 능력도 없어요. 알았지? 그치? 그래서 간경변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통풍 말고는 전부 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비만하고 상관이 있다고. 비만. 운동 열심히 하면 어때? 해결된다고.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통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질소노폐물 중에서 요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요산은 물에 안 녹아. 그럼 물이 몸에 생기면 어떻게 돼? 배출이 안 된다고. 배설이 안 된다고. 소변을 통해서 못 나간단 말이야. 근데 사람에 따라 이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 사람에 따라. 그럼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후천적에 가깝다라는 얘기야? 선천적에 가깝다라는 얘기야? 선천적에 가깝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딱딱한 돌 같은 게 관절을 계속적으로 어때? 압박하거나 자극을 하면 어떨까? 관절에 염증 생길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엄청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통풍이야.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모른대, 이거. 돌이 막 찌르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 요산에 관절이 축적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통풍이야. 그러면 이런 통풍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섭취를 어때? 자제해야 돼. 자제해야 된다고. 왜? 단백질 분해 산물 중에 하나가 요산이기 때문에, 그지? 질소 노폐물이니까. 자, 요산의 대사 이상으로 혈액 내 요산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하면 관절 같은 것들을 자극해 줄 수 있으니까 관절의 변형 같은 거나 혹은 혈관의 어떤 딱딱한 이런 돌 같은 것들이 심장세포나 콩팥세포를 어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지? 야, 그래서 이 통풍은 이거는 뭐하고는 상관없어? 비만하고는 어때? 거리가 좀 있어. 알았지? 하지만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로 어때? 우리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야, 왼쪽은 잠깐 볼래? 자, 일단은 고혈압의 어떤 기준도 있겠지. 성인 기준으로 130mm HG나 이완기혈압에서 85 이상인 경우일 때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수치는 좀 알아두세요. 과거에는 120에 80이었었거든. 약간 높아졌어. 자, 당뇨병은 8시간 이상 금식 후 검사한 혈당 수치가 100mg/dl일 때, 자, 이 dl은 100ml라고 하는 거의 약자야. 혹시 모르니까 데시리터라고 얘기해. 데시리터 써. 데시리터.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내신은 몰라. 내신은 너희 선생님 마음이야. 이런 거에서 낼 수도 있어. 알았니? 자,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150mg 이상 중성지방 수치가 어때? 높게 나올 때. 콜레스테롤 같은 거나. 됐습니까? 이럴 때를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한번 보라고. 보라고. 왜 봐? 이것까지 설명하고 끝낼게. 자, 고지혈증이 진행이 되면 왼쪽 같은 경우는 정상혈관이거든. 직경이 넓어? 아니면 좁아? 넓어. 혈액이 어때? 원활하게 흘러 안 흘러? 흘러. 이럴 때는 어때? 심장에서 어때? 약하게 혈압을 줘도 흐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끼게 되면 혈관의 단면이 어때? 이렇게 되고 직경이 좁아지잖아. 맞아? 그럼 얘는 저항이 커져 작아져? 혈관 저항이 커지잖아. 커지기 때문에 일정량의 혈액을 어때? 내보내려면은 압력을 세게 밀어줘야 돼? 약하게 밀어줘야 돼? 세게. 그래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때? 너희들 자기 전에 어때? 라면 하나 먹고 그 다음날 어때? 얼굴 팅팅 부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졌다가 떨어져. 그건 고혈압이 아니야. 이게 몇 개월, 몇 년 동안은 계속 어때? 높은 혈압이 유지가 됐을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 내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전부 다 만성질환이야. 만성질환. 알았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야, 숙제는 끝까지다. 실력 업문제까지. 몇 페이지? 58페이지까지. 근데 요사는 그러면 대출 안 되고 지금